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6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DS라는 자동차 회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S를 조금 어떤 회사지? 라는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PSA 그룹, 그러니까 푸조랑 같은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된 최근 론칭을 된 회사가 아니라 브랜드인데, 이제 역동성의 이제 푸조와 편한 시트로엔, 그리고 고급화한 의 DS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 회사가 전동환 모델을 하나 내렸답니다. 바로 DS3 크로스백 이 텐스를 공개를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좀 집중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주요 제형과 또 정보를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DS3 크로스백 E10스는요 기존의 DS3 크로스백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연 해치백과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낮은 정보는요 도시명 크로스오버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술적 감각의 프론트 그릴과 DS만의 감성이 돋보이는 헤드라이트를 적용해가지고요 독특한 전면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헤드라이트 아래로 길게 이어지며 차체의 실루엣을 연출하는 DRL 또한 무척 인상적인데요. 측면은 좀 시트로잉 브랜드로 출시되었던 DS3의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B필러의 형상이나 해치백의 감성이 좀 돋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루프라인 등을 좀 더하면서 후면에는 좀 깔끔하면서 덩어리감이 있는 이제 덩어리감이 돋보이는 트렁크 게이트 및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졌습니다. 실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실내 공간이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된 공조 컨트롤 패널과 팝업 스타일로 자리한 디스플레이를 좀 조합해가지고요 좀 집중을 시켰는데요. 10.3인치 크기에 이르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더해가지고요 다양한 기능보다는 좀 직관적이로서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 파워트레인은 이제 100kW급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된다 하고요. 출력은 환산했을 때 출력은 136마력 정도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시가 32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100kW급 급속 충전 시에는 단 30분 만에 80% 배터리 80%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상세 재원과 지금 나온 거는 일단 재원은 일단 1차적으로 공개를 한 거고요. 아직 조금 상세 재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나왔고 판매 가격은 시기에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벤츠인데요. 벤츠의 새로운 세대의 A클래스와 그 B클래스 252, 252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라인업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A클래스에서는 해치백과 세단 버전으로 나왔고요. B클래스는 미니 타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이 158마력에 250N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1.3L의 직력 4기통 가솔린 엔진과 그 다음에 최고 출력 100마력에 300Nm의 전기 모터를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총 출력의 합은요 215마력이고요 토크 양은 450Nm에 이른다고 합니다. 브랜드에서는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 엔진과
짝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플러그 하이브리드니까 배터리 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15.6kWh의 배터리가 팩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A클래스 같은 경우 A클래스 해치백과 세단은 한 번 충전으로 60에서 68km, 그리고 61km에서 69km는 이제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클래스에서는 전기 모드로는 56에서 60km 사이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독일에서는 지금 이 모델이 현재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라 합니다. 일단 가격은 독일 유로 가격으로 이제 36,943유로, 그리고요 하나 또는 약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대로 한 37,300유로, 그러니까 약 5,100만 원 네, 사이로 지금 예약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252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몇 주 뒤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이거의 가격은 이제 예정된 가격은 한 37,663유로를 합니다. 약 5,0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EQ 브랜드 형식으로 나오진 것 같지는 않고요. EQ 브랜드는 아니라 제가 봤을 때 EQ 브랜드로 라인업을 브랜드 론칭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라인업을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GM의 전기차, 바로 쉐보레 볼트 EV 2020형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큰 특징인 게 주행거리가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볼트 EV의 주행거리가 이제 완충 충전 시 기존 모델이 383km에서 지금 2020년형은 416.8km, 그러니까 417km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GM 측에서도 지금 이게 사실 외신에서 연비 보고 웹사이트에서 발간한 것으로 이제 외신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GM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 측에서는 주행거리 향상에 대한 어떤 공식 정보도 내놓지 않아 이제 약간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외신들은 이제 설계에서는 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는 파워트레인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트에는요 60kWh의 유닛에 이제 배터리 팩이 탑재가 되었는데, 이 배터리 팩 사이즈를 늘렸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경쟁 브랜드 전기차 주행거리 살펴보면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391km, 니로 EV는 384km, 코나 EV는 415km. 이 기록은, 이 주행거리는 미국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으로 주행거리 향상이 되면 볼트 EV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닛산 리프 플러스와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3와도 충분한 경쟁을 또 할 수 있겠다는데요. 2020년형 볼트의 또 다른 변화는요, 기존 검정색 및 실버 컬러에서 컬러의 새로운 색상이 추가될 예정이라면서 개선된 카메라 및 새로운 하이그로스 블랙 그릴이 장착되는 소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대충 지금 아까 전에 383km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한 400km 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시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400km가 좀 넘을 것 같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팩을 늘릴 수는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이나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이제 효율성을 더 높여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주행거리가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무게가 조금 더 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도 GM은 아니고요. 이걸 같이 했었는데
따로 있었네요. 벤츠 이야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가 사실 최근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인 전기차 벤 컨셉트의 양산형 모델을 내놨다 합니다. 벤츠가 현지 시간 지난 20일 날요 EQV의 내외관과 그다음에 주요 사항을 공개를 하고요. 다음 달에 독일에서 개막하는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콘셉트 EQV의 양산형인 EQV는요 벤츠의 미니밴 V 클래스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로 지금 기준으로는 405km의 주행거리를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의 V클래스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은 순수 전기차인 바로 EQC와 유사한 패턴을 적용했다 하고요. 친환경 라인업에 속해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좀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타입으로 지금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 바디 타입과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타입, 기본 타입으로 한다는데 여기에 옵션에 따라서요 최대 9인승까지 설계가 가능한 커스텀 마이징 사양도 갖춰졌다 합니다. 파워트레인은요 150kW급의 전기 모터와 90kWh의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EQV 같은 경우는 V클래스급 미니밴이잖아요. 내연기관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충전 용량은요 11 kWh의 완속 충전과 110 kWh의 급속 충전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80% 채우는까지는 급속 기준으로 45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터쇼에서 아까도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를 하고 올해 중에 스페인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전기 자동차가 이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이제 많이 어느 정도 향상이 좀 돼가지고 이제 전기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좀 다른 소형 SUV에서 이제 준중형 SUV, 중형 SUV, 대형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유럽 연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럽에서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서요,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가상의 소리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유럽에서도 지금 시행이 된다고요. 최근에서 미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AVAS 시스템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요, 지난 7월 1일부터 생산되는 4개의 이상의 바퀴가 달린 모든 개인 및 상업용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신차에는 반드시 어쿠스틱 차량 경보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이제 유럽 경제위원회 규정 ECR 138와 함께 유럽 연합의 자동차 소리 수준에 관한 규제에 따라서 앞으로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및 교통량자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접근 소리를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행자가 못 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에 보행자와 자동차가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커지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카시어링 차량으로 전기차를 카시어링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사실 특히 낮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빛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밤에는
더욱더 안 들려요. 이제 그 모터 소리가. 저도 걷다 보면 가끔씩 전기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거의 고개를 거의 탁 돌아야지 이제 그 차가 전기차라는 것을 알게 될 만큼 굉장히 조용한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들은요, 또 유럽 맹인 연합과 같은 단체에서도 향후 10년 이상의 이 법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조금 따르면요, 어쿠스틱 차량 경보 시스템은 시속 20km까지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최소 56dB 이상의 수준으로 소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소리냐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이 전동 칫솔 또는 문서 파쇄기의 소음 수준과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관련 업계, 지금 부품 업계들이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뭐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유럽이 참 느려 보이지만 참 빠르지도 않지만 굉장히 정확하다는 느낌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유럽 관련된 뭐 기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보면 유럽은 참 느린데 확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폭스바겐이 테슬라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독일의 이제 한 잡지사가요, 자동차 매거진이 이제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인 허버트 디스와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이제 테슬라의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회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요, 폭스바겐 그룹 최고 경영 중 한 명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다는데요. CEO가 할 수 있다면 곧바로 인수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잡지는요, 또 폭스바겐이 현재 테슬라 지분 인수에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배터리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같은 생각이 큰 장애물이 지금 있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의 지배적인 오너 일가와 그 다음에 포르쉐, 그 다음에 PA 회장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와 포르쉐, 그 다음에 회장이 동의를 해야지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데, 과연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지도 또 의문이고, 지금 테슬라를 인수하는데 지금 회사 가치가 지금 300억 달러,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더 올랐다고 해요. 제가 지금 300억 달러는 36조인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한번 확인했었는데, 이게 지금 50조 원 정도 더 가치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무래도 인수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폭스바겐은 지금 전기차에 올인을 하겠다,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확실해졌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질 한때 3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IT 기업이 바로 애플이 눈독을 들이기도 했는데, 과연 제가 봤을 땐 폭스바겐이 지금
뭐 공장도 지금 새로 라인업을 개편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차량들도 단종을 시키고, 또 신차들을 아무래도 출시를 하다, 전기차 차종을 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50조 원을 쏟을 바에는 차라리 회사가 쏟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을 영입을 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도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